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4회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자 정리 4회차예요. 자, 중지미소 자의성을 보도록 할게요. 그 자의성에는 학설들이 있는데, 야, 나 경찰한테 체포됐어. 너 외부적 상황 때문에 실패했구나. 장애미소죠. 나는 너무 두려웠어. 나 겁나서 그만둔 거야. 내부적 동기인데 타율적 동기죠. 이것도 장애미수로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그 다음에 야, 나 그만뒀는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오려고 잠깐 중지한 거야. 별다른 외부 사항도 없는데 스스로 그만뒀거나 자율동기입니다. 이건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더라. 불쌍해서 그만둔 거야. 너 착한 사람 됐구나. 윤리적 동기입니다.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장애미수고 어디까지 중지미수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객관설은 이제 객관적인 상황만 장애미수고 싹 중지미수예요. 그 다음 주관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관적으로 착한 사람 됐을 때만 중지미수고 싹 장애미수입니다. 근데 절충은 중간에 절충도 하겠죠. 그래서 객관설 여기서 자르고 주관설 여기서 자르니까 절충설 여기서 자르는 거 잘라가지고, 자, 외부적 장애 사유도 장애미수가 된다. 근데 겁이 났다, 두려웠다, 타율적 동기도 통념상 장애라고 봅니다. 이것도 장애미수가 된다. 따라서 나머지 두 개가 중지미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충설입니다. 이 절충설이 우리나라 통설 판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설 판례에 따르면, 절충설 통설 판례에 따르면 외적 장애, 통념상 장애는 장애미수고, 그 다음에 자율적 동기, 자율적 동기, 비윤리적 동기건 윤리적 동기건 이거는 뭡니까? 중지미수가 된다. 그래서 딱 자르는 게 통설 판례가 됩니다. 프랭크는 장난치는 견해죠. 할 수 있는데 못했으면은, 할 수 없어 못했으면 장애미수고, 할 수 있는데 안 했으면 중지미수. 할 수 없어서 못했어. 난 장애가 있었어. 장애미수야.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중지미수입니다. 규범설은 이제 규범적으로 상식적으로 네가 우리 범죄 세계로 넘어갔다가 합법성 회귀했구나 그러면 규범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능미수 학설이 있죠. 자, 객관설이 있고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불능범은 이제 무죄가 되겠죠. 위험성이 없어요. 불능미수는 처벌되겠죠. 이렇게. 자, 객관설은 절대 확률로 보는 거예요. 확률. 자, 객관적 확률. 야, 시체를 살인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제로죠. 무죄. 치사랑 미달로 사람을 죽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1, 2%는 되긴 되겠죠. 그건 불능미수가 되는 겁니다. 상대 불능, 절대 불능. 자, 주관설은 주관적 의지만 보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 객관적으로 필요 없어. 네가 주관적인 생각 자체가 범죄에서가 있으면 넌 무조건 처벌되는 거예요. 범죄에서마저도 없다면 미신, 민능 이런 건 이제 불가불 되겠지. 자, 구체적 위험설하고 법정적, 추상적 위험설이 있습니다. 자, 일반인이 위험성을 판단한다는데 판사를 말하는 거예요. 법관. 자, 법관이 이제 위험성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위자, 피고인이 한 말을 이렇게 전해 듣고 판단합니다. 현증을 볼 수는 없고 말만 전해 듣고 판단하다 보니까 막연한 판단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추상적 막연한 판단설, 위험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답답하지. 행위자 말만 들으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행위자 말도 내가 듣긴 듣겠지만 답답하다, 아주 막연하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는 CCTV 있으면 그거 갖고 와. 그거 보면서 판단하게. 보면서 판단하게. 그러면 행위자 말도 전해 듣죠? 일반적인 TV도 보면서 판단하죠? 보면서 판단하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판단이 가능한 견해, 구체적 위험설 그럽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구체적 위험설은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CCTV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말도 듣긴 하지만. 그래서 누가 판단한다고? 판사가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거고, 추상절은 되게 막연하다고. 왜 막연해? 일반인들의 말을 안 듣잖아. CCTV 안 보잖아요. 행위자, 범인 말만 듣고 판단하니까 참 이게 애매하지. 막연하지. 막연한 위험설. 자, 물론 판단은 이제 법관이 하는 겁니다. 똑같죠?
그래서 그거 이제 많이 바꾸죠. 뭐 일반 인식 넣으면은 틀린 말 되는 거고 판단에 행위자 넣으면 틀린 말 되는 거고 말장난 많이 치죠. 틀린 말 되는 겁니다. 자, 공범 종속성설 구파 심파. 자, 구파는 이제 객관주의라서 객관주의가 뭐예요? 사건이 벌어져야지. 야, 살인 사건 났대. 객관적으로 살인 사건이 났대. 그럼 전범 있겠죠? 공범 있는 거예요. 야, 사건이 안 났대. 아무도 안 죽었대. 사건이 없어? 그럼 전범도 없겠네? 공범도 없는 거죠. 종속설. 자, 근데 얘는 달라요. 심판은 독립성설입니다. 자, 사건이 나도 공범 있대. 사건이 없어도 공범이 있는 거예요. 시킨 사람이 있다면 독립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종속성설이 구파가 되는데 이게 현재 통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속되는 정도가 이제 최제 극장이죠. 최소, 제한, 극장, 극단, 확장입니다. 얘는 구, 위, 책, 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제 극장, 구위, 책, 처예요. 그래서 최소는 구성 요건만, 제한은 위법성까지, 극단은 책임까지도, 확장은 처벌까지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종속되는 정도. 통설 판례는 뭐예요? 통설 판례는 제한적 종속 형식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전범에게 구하고 위하고 제한의 두 개만 있으면 공범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책임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책임 필요 없죠. 처벌될 필요도 없죠. 두 개만 있으면 된다. 제한 종속 형식의 통설 판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된 교사는 뭡니까? 얘가 교사를 해가지고 전범이 없고 사건도 없는데 왜 처벌하는 겁니까? 기도된 교사 왜 처벌하는 겁니까? 그래서 얘는 특별한 거보다 특별 의존을 본단 말이에요. 자, 간접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꼭 필요한 의존을 보고 있고요. 자, 33주가 공범과 신분이죠. 공범과 신분인데, 자, 이 사람하고 신문자, 비신문자를 똑같이 처리하면 본문이고요. 얘는 신분범인데 얘는 다르게 처벌하면 다르게 보면은 단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죄로 묶는 거는 종속에 잘 맞는 거고 총속 같이 묶는 거니까 다르게 보는 거는 특별한 예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가 됩니다. 여기 이제 공범 독립성설이니까 따로 가는 게 그게 원칙인 거야. 같이 가는 거 그게 잘 알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되죠. 거꾸로 됩니다. 자, 자살권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권녀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정범이 없어. 자살한 사람이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정범이 없으면 공범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범이 처벌돼. 예외니까, 특별하니까. 그럼 얘는 원칙인 거지. 독립적인 거니까. 그래서 정범이 없어도 공범 나올 수 있다잖아요. 독립적으로. 자, 그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를 사실 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그 공부가 끝난 사람들이 항상 두 문장 똑같아요. 강의 듣고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한테 복습용으로 까먹지 마. 너 이미 알고는 있지만 계속 반복해.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구파는 종속성설, 정도는 체제극장, 구의 책처, 통설은 제한종속 형식. 기도된 교사, 정범이 없는데 공범 왜 처벌하지? 특별하니까. 이건 간접 정범도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문, 같이 연대적으로 같이 하는 거 원칙 당연하다. 단서 따로 가는 거는 특별한 거다. 예외자. 자살한 사람 정범 없는데 관여자 공범 되죠? 이건 뭡니까? 특별 예외가 된다. 봅니다. 자, 요 통설을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구파. 심판은 반대가 된다 하면 돼. 반대. 다 반대다 생각하면 되지. 자, 일단 이거 두 문자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 불이를 보고도 방치하면 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부대 종범. 그래서 부대 종교인들은 언제나 처벌된다 겁니다. 자, 과실한 교사 방조는 있을 수가 없죠. 왜? 교사 방조가 되려면은 정범도 고의범, 교사 방조 공범도 고의범이어야 돼요. 둘 다 고의해야 된다고. 고의, 공범이 된다고. 고의가 돼야 공범이 나오는 거예요. 과실이면 공범 안 돼. 과실, 고의도 공범 안 된다고.
고의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고의 공부. 전이가 그 과실이잖아. 과실 안 되죠. 그다음 부작위의 교사는 이런 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살을 정부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자 그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서 방조가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조할 보증인 의무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보고도 방치하면 예외적으로 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작위 범위 하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데 가만 지켜봅니다. 아버지 부작위 범위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부작위 범위에 대해서 교사나 방조를 할 때는 적극적인 자기로 야 구하지 마. 네 자식 구하지 마. 이렇게 적극적 자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 의해서 교사 방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를 보고도 방치할 때만 제가 되고 부대 종교인들은 보증인 의무가 있건 없건 항상 무조건 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해볼까요? 자, 다 X인데 이거 세모 동그라미. 자,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원래 제가 안 되는데 보증인 의무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제가 되는 거예요. 불의를 방치하면 무죄인데 불의를 보고도 방치하면 처벌되는 거예요. 그다음 부작위에 대한 교사 방조는 자기로 하기 때문에 보증인 의무가 있건 없건 언제나 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도 방치하면 제가 되고 부대 종교인들은 언제나 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도 당연히 이제 이거 듣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강의 듣고 나서 이제 복습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상습법 두 문자가 나옵니다. 자 상체 포박 절편공사 부당 강간. 자 얘들은 전부 다 이제 2분의 1 가중처벌합니다. 근데 이제 각별히 조심하는 애들이 있어. 각별히 강도장. 각별히 조심해야 돼. 얘들은 뭡니까? 자 이룰적 2분의 1 가중이 아니고 각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각별히 각칙에서 별도로 규정하니까 각별히 조심해라. 자 상체 포박 왜 상자로 시작합니까? 상습범의 상자야 이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상습범은 상으로 시작합니다. 상체 포박 절편공사 부당강간. 자 상습을 절반 가중처벌하고요. 강도정은 각별히 조심해야 돼. 각칙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자 상상적 경험 이건 사실 두 문자 따를 필요가 없어요. 행위가 하나고 제가 두 개 할 때 상경인데 보세요. 하나의 운전으로 술 마시고 면허 없죠? 하나 행위로 제가 두 개잖아. 이거. 자 사람 치고 도망갔죠? 행위가 하나잖아. 사람 치고 도망가. 상상적 경합범. 그다음에 자 도로가 있는데 집회를 합니다. 하나의 집회로 불법 집회면서 교통도 방해됐죠. 행위가 하나란 말이에요. 자 교량 추락 사건 하나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이 가는데 자동차 사람 이렇게 타고 있는데 내가 차로 쾅 쳤다고. 한 번 쳤죠? 얘는 죽었고 얘는 다쳤고 얘는 부졌습니다. 손사상 한 번의 충돌. 사실 그건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제가 두 개씩 세 개씩 나오게 되면 다 상경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쳤을 때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요 상식과 성립했을 때 특가법하고요. 특가법하고 특례법이 싸워요. 이렇게 특가법과 특례법. 그럼 특가법이 더 특별법이에요. 이 특별법이니까 특가법만 적용해서 처벌하면 충분하고 특례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얘는. 자, 형의 가중감경 순서입니다. 각특, 누법, 경작이죠. 자, 각칙과 총칙이 있으면 각칙 먼저. 총칙에 특누법경이 있고요. 이제 총칙 끝났으면 판사 재량으로 장량감경하는 겁니다. 각특, 누법, 경작. 자, 가중하는 거 몇 개죠? 가중 하나, 둘, 셋, 네 개 가중이죠. 감경 몇 개입니까? 감경은 법률 장량 두 개가 감경이 됩니다. 그죠? 자, 전부 다 뭐예요? 절반 다 절반이죠. 얘만 두 배야. 누법만 두 배입니다. 누법만 두 배. 그래서 각특, 누법, 경작. 순서 잘 지켜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처단형이 바뀌는 거예요. 각특, 누법, 경작. 가중이건 감경이건 전부 다 절반. 자, 근데 이제 가중할 때 보니까 가중할 땐 장기만 가중하네. 감경할 때 보니까 형기, 장기, 단기 다 감경하는 거예요. 가중은 장기만 합니다. 단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가중은 장기만 하는구나. 감경은 형기니까
상한과 한을 두 개 다 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가중 중에서 그 각칙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 가중할 때도 장기와 단기를 둘 다 가중하는 게 있어요. 상습범입니다. 이건 각칙에 있거든. 각칙에. 그래서 원래 가중할 때 상한만 하는 게 원칙인데 각칙의 상습범은 상한과 한을 둘 다 가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이에요, 형이에요? 형이라고 되죠. 형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적 면제가 있습니다. 자, 범죄와 형폐지, 소송 면제. 지금 재판 중이니까 소송 면제, 면소 판결. 자, 재판확정 후 형폐지. 자, 재판확정 후에 어디 있습니까? 교도소에 있죠? 집행 중이죠? 집행 면제. 자, 범인 증거는 친족 사이 범인 증거, 범인 도피, 증거인멸. 이거는 책임 면제. 무죄가 됩니다. 재산죄 친족 선도는 형면제죠. 유죄입니다. 유죄인데 형벌만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면제가 되는 게 다 달라. 소송 면제, 집행 면제, 책임 면제, 형 면제 다 다릅니다. 정리해야 되고. 자, 필요적 감면. 자, 내외 폭삭, 사방, 가스통, 파열 이단 말이에요. 자, 자수특례가 있는 것들이죠. 실행착순에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 받습니다. 필요적 감면. 의무감을 좀 가져라. 재판확정 전에 하면은 필요적 감면 됩니다. 자, 장본인은 필요적 감면이죠. 자, 장물범과 피해자는 면제이거나 친고죄거든요. 장물범과 본범의 관계는 직결적일 때 필요적 감면이에요. 장본인 필요적 감면. 중지미수가 있습니다. 자, 필경 농화방조죠. 필경 농화방조. 네. 자, 이 갈면 이를 막 부득부득 갈아. 이제 죽일 거야. 이를 부득부득 갈면 자기한테 안 좋아. 사후에 과자 못 먹어요. 이에 가서 달아갖고 이 갈면 부득부득 이제 사후 과자 불능. 자, 임경장이죠. 임경장 조직에서 약자를 어떻게 합니까? 약자를 약취합니다. 약취해서 인상 쓰도록 막 강요해요. 인상 쓰도록 강요해. 그죠? 자, 해방 감경 구정이 있는 거는 이거죠. 인질 강요, 인질 상해 치상, 약취요인. 그래서 요 두 번째 줄 약취요인, 인질 상해 치상, 인질 강요 있지만 해방 감경이 있어요. 다 합치면 이제 임경장 조직에서 약자라고 해서 막 잡아다가 막 인상 쓰도록 막 때리는 거예요. 해방 감경입니다. 인상 쓰도록 강요해. 자, 누범입니다. 자, 누범은 이제 전범이 있고 후범이 있죠. 전범 뭐죠? 금고, 선고. 후범 뭐죠? 금고, 선고. 그가 4번 나오네. 포고입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포고. 그가 4번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밖에 돌아다니면 누범 가중이에요. 밖에 돌아다니면 죄를 짓거든. 어떻게 돼? 집에서 가만히 일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일하고 있는 중에는 누범 가중하지 않습니다. 자, 집행유예 기한 경과는 일반 사면은 선고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누범 전과가 없어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집행 중에 있을 때 왜 안 되냐면 요 누범 시효가 집행 끝난 다음부터 3년이거든요. 근데 집행이 아직 안 끝났잖아. 집에서 일하는 중에는 누범 가중이 안 됩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범 가중 안 되려면.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고스톱 치면 된다. 고스톱. 포고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누범은 이제 가중이죠. 가중이니까 장기와 단기가 있을 때 가중이니까 단기는 가중하지 않고 장기만 가중합니다. 항상 가중, 장기만 가중이 원칙인 거예요. 누두죠. 누두니까 절반이 아니고 2배 가중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50년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50년 단축 제한 규정이 42조에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들인데 그 선고유예가 이제 경과가 되면은 얘는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네.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 경력도 없겠네. 전과도 없고. 얘는 선고를 받았어. 선고는 집행만 유예가 된 거예요.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경력은 있겠네. 전과는 없어졌지. 말소가 됐지. 자, 일반 사면도 이제 얘가 선고 다 받은 거예요. 선고를 받아서 선고받은 사실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일반 사면은 이제 전과 말소가 되는 거 똑같고요. 똑같고 특별 사면은 전과 안 없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얘가 죄를 졌을 때 선고유예 집행유예할 수가 있는 거냐? 자, 선고의 결격 사유는 범죄 경력이에요. 이 경력이 있으면 결격이라 선고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경력자 찾아보세요. 경력자 어디 있습니까? 경력 있죠? 경력 있죠? 선고에 못 한다고. 경력이 없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집행유예 결격은 전과입니다. 전과자 집행유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과자 찾아보세요. 전과자. 얘밖에 없죠? 전과 얘밖에 없지. 얘는 전과했으니까 집행유예 못한다고. 근데 나머지는 전과 없으니까 집행유예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줄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둘째 줄. 자, 갑이 A라는 죄로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기간이 경과되면은 선고받은 사실은 있기 때문에 경력은 있어요. 근데 이게 선고 효력은 없어졌기 때문에 전과 없어집니다. 경력은 살아있으니까 선고에는 못하는 거고 전권 없어졌으니까 집행유예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선고유예는 못하는 거고 집행유예는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선고유예는 글자가 다르잖아. 이거 못해. 집행유예는 글자 같잖아. 된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